안녕하세요. 100세까지 청춘 백청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백청 여러분, 혹시 IQ와 EQ라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지능지수와 감성지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HQ, 건강지능지수입니다. 영어로는 Health Quotient, Health Quotient라고 부릅니다. 2026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발표에서도 또 미국과 일본의 건강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HQ, 즉 건강지능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백청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건강을 감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좀 피곤하네.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와 데이터로 내 몸 상태를 알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지능 HQ입니다. 사실 백청 여러분 세대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릎 관절,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평소의 데이터로 꾸준히 관리만 잘 해주면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미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백청 여러분께서도 건강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니어들이 쉽게 이 건강지능을 활용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쓸 줄 아시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약 30분 정도이지만 30분 투자로 앞으로 30년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백청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백청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지능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지능 HQ는 한마디로 내 몸의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만이 우리 몸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고 그때 나온 결과지를 보고 아, 내가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백청 여러분의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주머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집에 있는 가정용 혈압계, 혈당계만 있어도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내 몸의 상태를 숫자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자기 몸의 정상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평소 혈압이 얼마인지, 평소 심박수가 얼마인지,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둘째, 그 수치가 변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80이던 심박수가 갑자기 100이 넘어간다면 이게 단순한 운동 때문인지 아니면 카페인 때문인지 혹은 스트레스 때문인지를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셋째,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백청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오늘 걸음수가 부족하네. 저녁 식사 후 30분만 더 걸어볼까.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짜 건강지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청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컴퓨터도 어렵고 스마트폰도 잘 못 쓰는데 이런 게 가능한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나오는 건강 앱들은 정말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글자 크기도 크게 조절할 수 있고 음성 안내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입니다. 백청 여러분께서는 가끔씩 들여다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건강 앱을 사용하시는 세대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백청 여러분, 건강지능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을 더 잘 알기 위한 도구를 손에 쥐는 것뿐입니다. 백청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측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측정할 수 있는 건강 데이터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 세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딱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챙기셔도 건강지능 상위 10%에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입니다. 백청 여러분, 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지표입니다. 본인이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사시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권장 혈압 범위는 수축기 120일 미만, 이왕이 80 미만입니다. 130에서 80을 넘으면 고혈압 전 단계로 봅니다. 가정용 혈압계로 매일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측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입니다. 한국 시니어의 약 30%가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정상입니다. 요즘은 손가락을 찌르지 않아도 되는 연속 혈당 측정기, 줄여서 CGM이라고 하는 기기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박수입니다. 평소 안정 시 심박수는 분당 60에서 80회 사이가 정상입니다. 100을 넘어가면 빈맥, 60 미만이면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심박수 변동성, HRV라는 지표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백청 여러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시니어에게는 7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즉 렘수면 단계가 충분해야 뇌의 노폐물이 청소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워치로 수면을 측정해 보시면 본인의 수면 패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활동량, 즉 걸음수와 운동량입니다. 시니어 권장 걸음수는 하루 7,000보 에서 8,000보입니다. 무리해서 1만 보를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청 여러분, 이 5가지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으로 만성질환을, 심박수로 심혈관 상태를, 수면으로 뇌 건강을, 활동량으로 근력과 체력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댓글로 백청 여러분께서는 평소 어떤 수치를 가장 신경 쓰시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과 정보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백청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앱을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건강 앱이 있지만 시니어 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고 검증된 앱 5가지만 꼽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헬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시는 백청 여러분이라면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걸음수, 심박수, 수면, 운동 기록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국어 지원이 완벽하고 글자 크기 조절이 잘 됩니다. 갤럭시 워치와 연동하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애플 건강입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백청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애플워치가 있다면 심전도 측정, 낙상 감지, 심방세동 알림까지 가능해서 시니어에게 정말 유용합니다. 실제로 애플워치 덕분에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큰 사고를 막았다는 사례가 미국에서 수천 건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닥터 다이어리라는 한국 앱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백청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혈당, 식사, 운동, 약 복용을 한 번에 기록할 수 있고 전문의가 검토한 콘텐츠도 풍부합니다. 네 번째는 필라이즈 또는 굿닥 같은 종합 헬스케어 앱입니다. 약 복용 알림, 비대면 진료 연결, 영양제 추천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특히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백청 여러분께서는 약 복용 시간을 놓치지 않게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웰토리 같은 글로벌 AI 건강 앱입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손가락을 30초만 대고 있으면 심박 변이도, 스트레스 수준, 자율신경 균형까지 측정해 줍니다. 기기를 추가로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백청 여러분, 이 중에서 본인 스마트폰에 맞는 것 한두 개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깔지 마시고 꾸준히 쓸 수 있는 것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앱을 처음 설치하실 때 권한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너무 많은 권한을 다 허용해 버리시면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 앱이 굳이 연락처나 사진첩 접근 권한이 필요한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한 것만 허용해 주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청 여러분, 앱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지만 웨어러블 기기를 함께 쓰시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웨어러블이라는 말은 몸에 착용하는 기기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워치, 활동량계, 그리고 가정용 혈압계, 혈당계 같은 것들이지요. 그러면 어떤 기기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먼저 스마트워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분들께 추천드리는 스마트워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갤럭시 워치 시리즈 4입니다. 한국어 지원이 좋고 혈압 측정 기능이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가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둘째, 애플워치 시리즈 5입니다. 심전도, 심방세동, 낙상 감지 기능이 뛰어납니다. 가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좀 비싼 편입니다. 셋째, 샤오미 미밴드나 핏빛 같은 보급형 활동량계입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저렴하면서도 기본적인 걸음수, 심박수, 수면 측정은 다 됩니다. 백청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비싼 것부터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급형 5만 원짜리로 한두 달 써보시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싶으시면 그때 좋은 것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다음은 가정용 혈압계입니다. 혈압계는 반드시 대한고혈압학회 검증 또는 국제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오므론, 자이텔, 인바디 같은 브랜드가 신뢰할 만합니다. 가격은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이고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모델을 고르시면 측정값이 자동으로 앱에 저장되어서 편리합니다. 혈당계의 경우 일반 혈당계는 손가락을 찔러야 해서 불편합니다. 요즘은 연속혈 당 측정기 CGM이 대중화되어서 한번 부착하면 14일 동안 자동으로 혈당이 측정됩니다. 덱스컴, 프리스타일 리브레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백청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수명과 편안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 많아도 충전이 자주 필요하거나 차고 있기 불편하면 결국 서랍에 넣어두게 됩니다. 매일 차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볍고 편한 것, 그리고 일주일은 충전 안 해도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기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청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지능을 높여갑시다. 백청 여러분,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AI 건강 코치입니다. 챗GPT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건강관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건강 코치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백청 여러분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사람이라면 며칠치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찾기 어렵지만 AI는 수개월치 데이터를 한 번에 보고 이분은 화요일 저녁에 혈압이 자주 올라가는 패턴이 있네요 라고 찾아냅니다. 둘째, 맞춤형 조언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 아니라 백청 여러분 본인의 데이터에 맞춘 조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면이 부족했으니 점심 후 30분 낮잠을 권합니다 같은 구체적인 조언이지요. 셋째, 24시간 언제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데 응급실에 가야 할지 말지 헷갈릴 때 AI에게 증상을 말하면 즉시 판단을 도와줍니다. 물론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빠른 1차 판단에는 정말 유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AI 건강 서비스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카카오 헬스케어의 파스타, 루닛의 영상 분석 AI, JLK의 뇌 분석 AI 등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카카오 헬스케어의 파스타입니다. 연속혈 당 측정기와 연동되어 식사 후 혈당 변화를 분석하고 식단을 추천해 줍니다. 또한 백청 여러분, 챗 GPT나 구글 제미니 같은 일반 AI에게도 건강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AI의 답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AI는 가끔 틀린 정보를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I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AI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데이터를 보여주고 패턴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둘째,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셋째, 받은 처방이나 진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활용하시면 AI는 백청 여러분의 가장 똑똑한 비서가 됩니다. 백청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AI 건강 코치를 6개월 이상 활용한 시니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압 조절이 평균 23%, 혈당 조절이 8%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데이터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백청 여러분,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식단과 운동에 활용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실용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단입니다. 데이터 기반 식단의 핵심은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같은 흰쌀밥을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200까지 치솟고 어떤 분은 140 정도에서 그치십니다. 이걸 모르고 똑같은 식단표를 따라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연속혈 당 측정기를 일주일만 부착해 보시면 본인의 혈당 패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백청 여러분께서 잡곡밥을 드셨을 때, 빵을 드셨을 때, 국수를 드셨을 때 혈당이 어떻게 다르게 올라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탄수화물을 고르시면 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는 하루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시라면 하루 72g이지요. 계란 1개에 약 5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입니다. 앱으로 식단을 기록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시니어 운동의 핵심은 심박수 영역입니다.
너무 약하게 운동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격렬하게 하면 위험합니다. 본인의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빼면 됩니다. 70세이시라면 220 빼기 70은 150이 최대 심박수입니다. 이 중 50에서 70% 구간, 즉 75에서 105 사이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스마트워치를 보시면 지금 본인의 심박수가 어느 영역인지 색깔로 표시되니 보면서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 분들께 꼭 권장하는 운동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빠르게 걷기, 매일 30분 이상. 둘째, 근력 운동, 주 2회, 의자에서 일어나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 셋째, 균형 운동, 한 발로 서기, 요가 등 낙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운동이 본인에게 더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한 다음 날 깊은 수면이 늘어났다면 그 운동이 본인에게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백청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분 섭취도 데이터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갈증 감각이 둔해져서 탈수가 쉽게 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드셔야 하는데 앱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백청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건강지능, 데이터 관리 다 좋은데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데이터 강박입니다. 측정한 숫자에 너무 집착하셔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130만 넘어도 불안해하시고 걸음수가 8,000보가 안 되면 자책하시고 수면 점수가 80점만 나와도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백청 여러분, 데이터는 참고용입니다. 매일매일 약간의 변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주일 평균, 한 달 평균을 보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측정 오류입니다. 가정용 기기는 의료기관 기기에 비해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혈압이 정확하다고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하셔서 가정용 기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가정용 혈압계도 5에서 10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자가 진단입니다. 백청 여러분, 데이터를 보시고 인터넷이나 AI에 검색해서 본인이 무슨 병이라고 진단하지 마세요. 같은 증상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릅니다. 가슴 통증이 단순 소화불량일 수도 있지만 협심증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입니다. 건강 데이터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앱일수록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보험회사나 광고회사의 데이터가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약관을 다 읽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데이터 공유, 거부 옵션은 꼭 체크해 두세요. 다섯 번째 함정은 의존성입니다. 기기와 앱에만 의존하시면 본인의 몸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백청 여러분, 본인 몸이 보내는 신호, 피로감, 입맛, 기분, 통증 이런 것들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기기는 보조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과의 협업입니다. 백청 여러분께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기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 가져가세요. CSV로 내려받기 또는 PDF 보고서 출력 기능이 대부분의 앱에 있습니다. 이걸 출력해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30분 진료가 훨씬 더 깊이 있는 진료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한 시점의 검사 결과보다 6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거든요.
백청 여러분, 데이터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지요. 백청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따라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입니다. 첫째 날에는 준비입니다. 본인 스마트폰에 기본 건강 앱이 깔려 있는지 확인하세요. 갤럭시는 삼성 헬스, 아이폰은 건강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 몸무게, 나이, 성별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둘째 날에는 걸음수 측정입니다.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시고 저녁에 걸음수를 확인하세요. 만약 5도 이하라면 식사 후 산책 30분을 추가하시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셋째 날에는 수면 측정입니다. 잠들기 전에 앱의 수면 모드를 켜놓고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본인의 수면 시간, 깊은 수면 비율을 확인하세요. 7시간 미만이라면 잠자리에 30분 일찍 드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넷째 날에는 심박수 관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하세요. 이게 본인의 기준 심박수입니다. 60에서 80 사이라면 정상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일주일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다섯째 날에는 혈압 측정입니다. 가정용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측정하세요. 없으시다면 이 기회에 하나 장만하세요. 백청 여러분, 5만 원이면 평생 건강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식단 기록입니다. 하루 동안 드신 음식을 모두 앱에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본인의 식습관 패턴이 보입니다. 의외로 짠 음식, 단 음식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종합 점검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인 데이터를 한 번에 보세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보입니다. 그중 가장 취약한 한 가지를 다음 주 목표로 정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주에 한 가지씩만 개선해도 1년이면 152가지가 좋아집니다. 백청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건강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백청 여러분은 이미 건강지능을 키우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백청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백청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배우자, 친구, 형제 자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 좋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치매 예방 7가지 습관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백청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세까지 청춘, 우리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오래 살아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